네, 어느덧 지수가 다시 탄력을 받아나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1%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좋을 때는 저평가된 종목 찾는 게 참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찾아보는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든든한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봐주셨는데 그 종목들 내에서 또 성과를 내고 있는 쪽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AS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이 최근에 이제 호실적이라는 강력한 키워드를 안고서 주가가 급등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1.53%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목표가는 이미 달성했는데 추가적으로 눈높이를 높여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 회사를 두 달 전에 소개할 때에는 PBR 밴드가 역사적으로 하단에 있고 전 세계로 진출을 하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내수가 회복되면은 이런 기업들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하루아침에 막 크게 바뀌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에 더 힘이 쏠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거의 올해 초 정도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싶으면은 비중을 줄여도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3,000원에서 한 15,000원까지는 만약에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시장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다스코입니다. 다스코 11월 12일에 봐주셨고요. 시가 기준으로는 23%대, 그리고 이 최고가 기준으로는 41%를 넘기는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재건 이슈를 안고서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모멘텀은 끝난 것일지 어떻게 보세요? 모멘텀은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제가 2주 전에 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릴 때는 약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주가가 10년 내 가장 바닥권에 위치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한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얘기가 많이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그런 이슈도 있겠지만 이 회사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모멘텀이 저는 더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은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속하기는 하지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을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보러 떠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은 좀 먹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불닭볶음면 신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이제 UAE에 방문을 해서 직접 불닭볶음면을 또 먹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불닭볶음면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그리고 그 관련해서 앞으로 2차 랠리라든지 조금 더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지. 네. 일단 최근에도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삼양식품에 대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저 오늘은 좀 중소형주를 말씀을 잠시 후에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글로벌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삼양식품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2조 원 클럭을 넘는데 내년에는 해외 매출만으로도 2조 원이 가능할 거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현재 불닭볶음면이 100여 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공장 가동 그리고 중국 현지 생산 라인도 당초 계획보다 더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이런 큰 기업들은 뭔가 증설이나 투자를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중동 그리고 중국 이런 쪽으로 생산 기지를 더 확대해 나간다는 거는 올해는 많이 올랐다가 좀 쉬어가고 다시 약간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 있고 오늘도 삼양식품이 오랜만에 또 3%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주가 변동성이 또 지수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음식료 관련주도 많이 관심을 갖는데 또 많이 하락을 해 있으니까 삼양식품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쪽으로는 최근 이 증권가의 눈높이도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막 185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걸어보면서 앞으로도 추적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슈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 앞서서 이제 중소형주를 한 가지 골라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명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S&D, 삼양식품 하면 또 S&D가 함께 네. 딸려가는 베스트 프렌드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불닭 소스로 또 주목을 받았었고, 다만 주가는 삼양식품과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이유 중에 불닭 소스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이 회사는 2021년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면서 해당 제품의 스프 첨가물을 공급하는 동사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점 대비 이제 50% 정도 하락을 하고 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주가 하락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이따 두 번째 챕터 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돌아오면은 결국은 이 회사는 삼양식품이 잘 돼야 이 회사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삼양식품이 글로벌 불닭볶음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밀양 2공장을 추가 증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준공하고 3분기에 가동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기존에 21억씩이었던 캐파가 연간 29억씩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삼양식품 수출액과 S&D 매출액 추이는 굉장히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매출액이 1161억 원이었는데 이미 3분기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냈다라는 게 일단 호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업을 분석을 할 때 불닭볶음면이 뭐 지금 시간하고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찾아봤었는데, 역시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가 이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쇼폼이라는 것도 이제 생기면서 해외 인플루언서 사이에서도 그게 챌린지 콘텐츠로 굉장히 많이 되면서 약간 바이럴 마케팅 같이 계속해서 서로의 입소문을 타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이런 시기가 이런 라면과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또 기회가 됐었다, 지나고 보니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삼양식품이 증설을 하니까 S&D도 신규 시설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중국 공장도 원래 기존에 6개 생산 라인에서 8개로 늘렸고, S&D의 신규 시설 투자도 기존에 한 160억 원에서 170억 원까지 더 늘리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봐야겠죠.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전방 고객사의 판매 물량 증가가 결국은 이 회사의 실적과 직결이 된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밀양 2공장이 가동이 되다 보니까 이 회사는 올해 실적도 중요하지만 내년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찾다가 그냥 들었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라고 하는 3대를 이제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와 식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시각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의류는 아까 뭐 한세 시럽도 말씀드렸지만 유행이 되게 빠르게 변하잖아요. 근데 입맛은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콜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걸 보면은 뭐 사실 저 어렸을 때도 계속 먹었지만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약간 맛에 길들여진다라고 하면은 그 맛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그런 또 특성이 있는 거를 고려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뭔가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볼 수 있는 불닭 소스 저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이렇게 식당 올라오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도 글로벌 핫소스 시장에 대한 시장이 매년 8% 가까이 성장을 한다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S&D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맛이 무섭고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그것을 공략하고 있는 쪽이 불닭볶음면, 그리고 그 핵심인 소스인 것 같습니다. S&D 또한 생산시설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 한 가지 투자 모멘텀으로 잡아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봤던 주가 하락. 지금 5월 달에 13만 원 선까지 노리고 있었던 주가가 지금은 7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내년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네. 지금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약간 할인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삼양식품과 S&D의 관계는 약간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그 아래 반도체 소부장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사줘야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이 낙수 효과를 받는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5개월 사이 고점 대비 주가가 50% S&D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삼양식품이 소스의 생산 능력을 내재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재 섹터의 전반적인 멀티플이 하향 조정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삼양식품의 얘기가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난 7월 달에 GNF라는 회사를 60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라면용 분말 스프와 분말 소스를 만드는 건데, 그 시기에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온 얘기가 그럼 이제 S&D만 하진 않겠네. 아니면 오히려 그 회사를 샀으니까 S&D를 안 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S&D의 주가가 과도하게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런 B2C가 아니라 B2B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증서를 이런 S&D 같은 회사가 스스로 내리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회사와 같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증설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던 게 결국은 AI 반도체나 이쪽으로 수급이 쏠려서 그렇게 됐다. 근데 결국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S&D 같은 종목들의 실적도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은 이 소스 내재화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를 억누르는 또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좀 털어낼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호실적에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라는 점까지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아주셨던 이 키포인트들을 다 같이 반영을 해서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지금 담아보는 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실적을 추정을 했었을 때 EPS를 산출하면 약 8,000원 정도가 나오고 타겟 PER을 한 14배 정도 산정을 하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는 한 11만 2천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S&D는 그 중간 PER 밴드를 지금 하향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15%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과 20%를 상회하는 매출액 성장률은 이 회사가 지금은 주목을 많이 못 받긴 했었지만 오늘 삼양식품도 오르고 S&D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소비재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D 봐주셨고요. 목표가는 11만 2천 원, 그리고 손절 구간은 6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추적 관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